안녕하십니까 애청자 여러분, 놀라운 부동산 놀부입니다. 2020년 8월 4일 또 하나의 공급 대책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자, 이번 발표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입니다. 이제껏 정부는 뭐라고 했습니까? 공급은 절대 부족하지 않다고 일관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면서까지 총 120만 호가 넘는 공급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물론 계획이기 때문에 이것들이 실제로 시장에 풀리는 양이 얼마인가는 확실치 않겠지만, 그래도 공급이 이제까지 부족하지 않다고 했다가 부랴부랴 공급 대책을 펼치는 것은 모양새가 그리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특히 서울의 중심지에 공급 대책은 빠져 있었기 때문에 많은 전문가가 서울의 중심에 공급량이 중요하지 수도권에 이렇게 3기 신도시 나와도 영향은 미미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줬었죠. 따라서 그에 따른 결과론적으로 이러한 계획이 또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자, 서울권역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서울권역을 중심으로 주택 총 26만 2천호 플러스 알파 추가 공급 추진. 자, 이번에 또 신규 공급 13만 2천호 플러스 알파, 그리고 공공분양 사전 청약 6만호, 그리고 이전에 발표 공급 예정 물량인 7만호. 자, 이건 다 이제 계획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전 청약은 아직 이 토지 보상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청약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실제로 공급 입주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심리적으로 공급의 시그널을 주기 위해서, 안정을 주기 위해서 하는 전략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대책을 포함해서 향후 수도권 지역에는 총 127만 호 공급이 예정이 돼 있다. 이건 계획입니다. 실제로 이 중에서 얼만큼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거의 상당수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태에 있는 지역들이 많거든요. 자, 3기 신도시 공공택지 77만 호, 서울 도심 내 주택 공급 7만 호, 5, 6대책, 그리고 수도권 내 추진 중 정비사업 30만 호, 근본 대책, 2번 대책, 신규 공급 13만 2천 호. 예. 자, 이것만 봐도 뭐 요약본인데, 이 중에 어느 정도가 공급이 될 수 있을까는 미지수입니다. 그쵸? 자, 절반 정도는 할 수 있을지도 저는 궁금합니다. 자, 중앙부처 지자체 협업으로 모든 가용 정책 수단 점검에서 26만 2천호 플러스 알파를 마련할 계획이다. 자, 대상은 서울권역에 필요한 주택을 실수요자 대상으로 집중 공급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무주택자나 아니면 1주택자도 필요한 분들이 주택을 가져갈 수 있게끔. 그러니까 무주택자들이죠. 자, 군부지, 이전 기관부지 등 신규 택지를 최대한 발굴해서, 그리고 노후단지를 고밀도로 재건축해서 도심 내에 공급을 할 계획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디를 거론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신규 택지 발굴, 군부지, 이전 기관 부지, 요게 33,000호입니다. 뒤에 얘기를 드릴 거예요. 이게 계획이 21년부터 28년까지입니다. 근데 21이라는 숫자는 왜 써놨는지 모르겠어요. 21에 이 중에서 공급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지 참 재밌는데, 자, 3기 신도시 등 용적률 상향, 그러니까 기존의 3기 신도시에서 용적률을 상향해서 물건을 더 올리겠다는 겁니다. 물량을 더 늘리겠다. 그리고 기존 사업 고밀화, 예, 그러니까 용적률을 상향해서 기존 사업지의 그 밀도를 높이겠다. 그래서 3기 신도시 기존 물량에서 2만 4천호를 더 뽑겠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정비사업 공공성 강화, 공공성은 공공임대주택을 여기서 뽑아내겠다라는 겁니다. 정비사업에서.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 도입. 그래서 이 용적률을 풀어주고 이 고밀도 개발이 가능하게 해서 그 물량 중 어느 정도를 이 공공 물량으로 체납해라. 이런 내용이겠죠. 그리고 공공 재개발도 마찬가지.
이런 방식으로 활성화를 시키겠다. 그래서 여기서 아주 꿈도 야무지게 7만 호를 만들어내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이건 진행돼 봐야 알겠죠. 그쵸? 7만 호라 엄청난 숫자인데. 네. 자, 규제 완화 등 통해 도심 공급 확대. 이거는 1만 호가 채 안 되죠. 요거는 거의 뭐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뽑아내는 물량입니다. 0.5, 그러니까 5,000호 플러스 알파입니다. 그래서 공공임대 주택들 있잖아요. 요거를 재건축해서 신규 물량으로 만들겠다. 이게 3,000호 정도. 그리고 공실 상가 오피스 주거 전환. 이것도 사실 이 활성화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상가나 오피스 물량을 주택으로 바꿔서 분양할 수 있게끔, 팔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됩니다. 지금 살펴보면 그거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요게 2,000호 정도. 그리고 택지 용도 전환 및 준공업 지역 순환 정비 촉진. 예, 준공업지 지금 오피스텔 많이 늘어나는데 요거는 사실 주거용 오피인데 좀 끼워 맞추기 식으로 물량 펌핑을 시키는 플러스 알파겠죠. 자, 어쨌든 간에 13만 2천호 플러스 알파라고 계획은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이번 8.4 대책의 중심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신규 택지 발굴부터 볼게요. 3만 3천호. 자, 태릉 CC. 이 말도 많던 태릉 그 골프장이죠. 예, 노원입니다. 노원. 이게 위치가 어딘지는 이따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만호, 예, 만호를 짓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용산의 캠프 캔부지, 서울의 용산, 이 알짜배기 땅인데요. 예, 용산의 딱 정중앙입니다. 삼각지역 위, 남영역 하단에 있거든요. 이것도 이따가 지도를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과거 입지규제 최소지구로 해서 뭐 일본의 롯봉기처럼 만들겠다고 했던 땅이에요. 와, 서울의 중심 용산인데 이 배드타운이 되게 생겼습니다. 여러분들. 네? 서울의 용산, 뭐 상하이, 예? 한강 만들겠다던 그 중요 지역이 관광 자원이 될 수 있는 이 용산이 배드타운이 되게 생겼어요. 예, 공공주택으로 아주 꽉 차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자, 이거는 거의 뭐, 뒤로 가는 겁니다. 시대 역행적인 도시 개발 계획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생각 없이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전 국민이 나서서 막아야 돼요. 안 그러면 이 뒤로 100년은 후퇴하는 겁니다. 예. 참, 이거 삼지 신도시 만드는 것보다 더 이거는 퇴행적인 일입니다. 참담한 기분입니다. 예. 자, 세 번째, 정부 과천 청사 일대 이제 이전을 하니까 이전했죠, 일부는. 그러니까 여기에 이 4,000호 정도 좀 짓겠다라는 내용이고, 자, 그리고 서울지방조달청 이 서초구에 있는 여기에도 1,000호 정도 짓겠다. 예, 그리고 국립외교원 유유부지 마찬가지 서초 이것도 600호 정도. 그리고 서부면허 시험장 이 마포 예, 여기에도 이 3,500호. 그리고 우체국 복합개발 수도권 일대 예, 우체국들 개발해서 1,000호 정도 또 만들겠다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공공기관 유유부지 활용 17개. 예, 이거는 뭐 쬐끔쬐끔씩 영혼까지 끌어 모아가지고 예, 만호가 좀 안 되게 9,400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단기간에 빨리빨리 과연 이루어질 수 있는 게 뭐가 있을지 한번 살펴보세요. 이게 21년에 나올 게 있나요? 와, 이거는 제가 봤을 때 28년까지 그 공급 계획인데 28년 안에도 할 수 있을지 궁금한 지역들이 상당히 많고요. 뭐 빨리 될 수 있는 지역들도 눈에 보입니다. 예, 일단은 뭐 이 미매각 부지 같은 경우에는 건방건방 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다른 시설들이 있던 자리에 개발을 할 때는 아무래도 주민들의 반대가 어마어마할 거고요. 왜냐하면 이전에 뭐 선거할 때마다 이 부지를 어떻게 개발하겠다고 얘기를 했던 프로모션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정부가 프로모션 자료로 쓰고 있는 건데 때마다 달라지는 거지. 뭐가 나올지. 그런 부지들입니다. 그래서 과연 빨리 될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가장 문제는 언제다? 21년, 22년, 바로 내년, 내후년입니다. 근데
그 괴리를 채워줄 수 있는 물량은 어디에도 지금 보이지가 않습니다. 자, 그리고 2번 용적률 상향 및 고밀화. 그러니까 3기 신도시를 더 높이 지어서 물량을 늘리겠다. 예, 24,000호. 자, 기존의 도심 내 개발 예정 부지 어딥니까? 여기도 다 핵심지예요, 핵심지. 마이스 산업단지 만들고 그 현대차 부지 바로 위에 서울 우려원. 예. 그리고 용산 정비창. 예, 용산 정비창은 전에 8,000호 공급한다고 했는데 더 지금 늘리고 있어요. 그쵸? 이 용산이 이제 공공주택 명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참담합니다, 아주. 예. 자, 이래서 24,200호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정비사업 공공성 강화. 이거는 누구 마음대로 확정된 것처럼 얘기하는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재건축과 재개발 부지 사유재산권 위에 숟가락 얹겠다는 얘기입니다. 용적률 많이 올려줄 테니까 많이 좀 기부 체납해 주겠니? 라는 겁니다. 빨리빨리 하게끔 도와주고 분상제에서도 빼줄게. 하자, 좀. 물론 여기엔 참여할 수 있는 사업장도 있을 겁니다. 다만 중심지는 절대 참여 안 하죠. 말이 됩니까? 자, 재건축,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 도입 5만호. 야, 이거 꿈도 아주. 예. 자, 두 번째 공공재개발, 정비구역 해제 지역 등에도 재개발 사업 고용 2만호. 요거에서 조금 머리를 쓴 것 같습니다. 해제 구역들에서 참여 유도를 해서 빠른 모델을 만들어낼 거예요. 여기서 서울의 외곽 내지는 이러한 그 해제구역 활용해가지고, 예, 요런 어려운 지역들을 통해가지고 이 모델을 만들어낼 겁니다. 사업 추진 시범 구역으로 말입니다. 자, 그리고 도시 규제 완화 요 0.5만호 요거는 없다고 봐도 무방하니까는 대충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볼 시간은 없습니다. 자, 도심 내 군부지를 활용하겠다. 13,100호. 자, 군 골프장 등 도심 내 군부지를 활용해서 13,000호를 건설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태릉의 만호, 용산 캠프킨 부지의 3,100호. 예, 요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캠프킨 부지 말입니다. 아유, 예, 캠프킨 부지 진짜 아깝다. 예. 자, 자족 기능을 위한 업무 상업시설과 입주민 평의 증진을 위한 생활 SOC도 조성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작정 이렇게 주택만 짓는 게 아니라 이렇게 뭐 공원 같은 뭐 입주민 편의 생활들 그리고 업무 상업시설들도 넣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족 기능을 위해서. 예, 그러니까 좀 이런 것도 들어갈 거니까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보면은 태릉 CC가 여기거든요. 지금 삼육대학교가 있고 요 맞은편입니다. 지금 이 지역들 가보시는 분들 알 거예요. 여기 차가 막히는 자리기도 하거든요. 요게 이제 도로를 좀 확장을 하고 그리고 BRT, 예, BRT를 또 여기에 노선을 추가해가지고 예, 교통 지옥된다고 많은 분들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가뜩이나 이 노도강 지역들 보면은 배드타운 성격이 강해서 엄청 막히는데 여기까지 또 때려 지으면 어떻게 되느냐. 예, 그래서 여기에 그거를 의식하고 넣는 것 같습니다. BRT하고 도로 확장, 예, 개선 뭐 이런 것들 넣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13,000원 이거 아마 엄청 반대하실 거예요. 노원에 계신 분들 다 일로 몰려갈 겁니다. 예, 중랑구 계신 분들도 위로 올려갈 거고요. 예. 자, 그리고 공공기관 이전 부지 또는 유유부지 활용 6,200호인데요. 공공기관 이전하는 부지, 공공기관이 보유한 유유부지에 6,200호를 건설한다. 그래서 과천 청사, 이게 노른자죠. 노른자. 봐봐요. 여기 과천역 옆에 바로 옆에 이거 노른자 역세권 땅에 4,000호 정도 만들고요. 그리고 서울지방조달청 이 서초구에 있는 여기도 예, 아주 괜찮은 지역이거든요. 1,000호. 그리고 국립외교원 유유부지 600호, 그리고 LH 서울지역 본부 200호. 이건 뭐 수량이 많지 않으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런 부지들은 종상향을 시켜서 준주거로 만들어서 층수를 높일 수 있게끔 만들어서 고밀 개발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여기에 정부 소유 부지는 최대한 청년 신혼부부에게 공급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대형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소형 규모로 이 물량을 많이 띄우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청년 신혼부부. 사이즈가 작다라는 얘기겠죠. 예, 그리고 추가로 검토하는 거는 세택은 잠실 마이너스와 연계해서 용도 전환을 추후 검토한다. 이것도 나중에 나오면 얘기를 드릴게요. 갈 길이 멉니다. 자, 이것도 나왔습니다. 요 부지를 기다려야겠네. 자, 공공기관 미매각 부지에 4,500호를 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4,500호면은 큰 거죠? 자, LH, SH 등 공공기관의 미매각 부지. 요건 빨리 이루어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요거는 특히 반대할 그게 없는 거거든요. 자, 이거 원래 중소기업이 들어올 수 있게끔 매각 용도로 만들어 놓은 건데, 자, 상암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마곡 같은 경우에는 빨리 진행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공공기관이 소유하면서 업무용 부지 등으로 매각을 계획했던 부지. 자, 상암 DMC 같은 경우에 랜드마크 부지거든요. 여기. 이거 지도를 통해서 이따가 한 번씩 찝어 드릴게요. 여기 이거 원래는 100층 이상으로 짓는다고 했던 이 랜드마크 타워 짓겠다고 해서 예전에는 뭐 중국 기업 들여와가지고 뭐 하겠다고 얘기를 했던 자리인데 결국에는 여기를 이렇게 주택 건설을 하겠다, 공급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여기는 이제 마곡, 마곡 부지, 그리고 요거는 천왕, 미매각 부지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지금 여기도 알짜배기예요. SH 마곡 같은 경우에도 여기가 제가 이 마곡의 그 여러 가지 투자 처를 말할 때 이 지역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신안빌라인데 요 바로 앞에 여기가 이제 기업들이 쫙 위치가 돼 있고 가장 노른자 땅입니다. 마곡나루 역세권이에요. 마곡나루 역세권의 주요 단지 뭐가 있을까? 7단지가 있습니다. 6단지, 4단지가 있습니다. 그런 핵심 단지 근방에 이런 또 공급 물량이 나옵니다. 야, 지금 용산도 그렇고요. 이 마곡도 그렇고요. 상암도 그렇고 알짜배기 땅들만 다 공급 계획이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씁니까? 어떤 시그널이죠? 기다렸다가 여기 들어가겠다라는 생각을 들지 않겠어요? 와, 기다렸다가 여기다가 분양 넣어야지. 예, 그런 지역입니다, 여러분들. 예. 자, 그리고 공공시설 복합개발 6,500호. 자, 노후 우체국, 공공청사 등을 주택가 복합개발해서 6,500호 공급하겠다라는 내용이고 대상 부지가 어디냐면 노후 우체국 복합개발 이게 태계로 5가입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뭐 다른 지역도 보고 있는 것 같긴 한데요. 태계로 5가의 우체국 보시면 상업지거든요, 여기가. 예. 그리고 충구로 한복판에 있으니까 여기도 알짜배기고 그리고 서부면허 시험장 뭐 아시다시피 마포에 좋은 자리겠죠. 3,500호 면목 행정타운 1,000호 그리고 구로 시립도서관 300호 등입니다. 여기는 뭐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3기 신도시 등 용적률 상향 기존 사업 공일화를 보시게 되면은 24,000호라고 하는데요. 일단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을 통해서 2만호가 증가가 되는 겁니다. 순증이. 그리고 서울의료원, 강남, 그리고 용산정비창 보면은 원래는 용산정비창에 8,000호 발표를 했었잖아요. 근데 이거를 변경해서 이제 만호로 만호로 바뀌었습니다. 또 언제 바뀔지 몰라요. 자, 항상 정책들 보면은 언제 바뀔지 모릅니다. 그건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서울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1,000호에서 3,000호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13,000호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다음으로는 이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을 도입한다고 합니다. 5년간 무려 5만호 플러스 알파의 공급량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하는데 공공참여할 경우 도시규제 완화를 도입해서 주택을 획기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 도입. 그러니까 높이 짓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공공참여할 경우에는 고층, 초고층 재건축이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내로남불이네요. 이때까지 35층 이상으로 안 풀어주고 난리 브루스를 쳤는데 이제 공공 참여하면은 풀어주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자, LH, SH 등 공공이 참여해서 소유자의 3분의 2가 동의를 하게 되면 도시규제 완화를 통해서 주택을 기존 세대 수보다 2배 이상 공급하며 와, 어마어마하네. 그죠? 개발 이익은 기부 체납으로 환수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니까 기부 체납으로 조절하겠다는 겁니다. 이제 조합원들이 이익 보는 거에 대해서는. 자, 단지 구조상 2배 이상 공급이 곤란하더라도 지자체장이 고밀 재건축으로 추진이 가능하다. 지자체장이 마음대로 변경이 또 가능하게끔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공공이 자금 조달, 설계 등을 지원하는 공공관리 방식이 있고요. 그리고 조합과 지분을 공유하는, 그러니까 땅을 공유하는 겁니다. 지분 참여 방식, 그러니까 땅을 내주고 같이 과실을 나눠 먹겠다는, 숟가락 얻겠다라는 거예요. 조합이 선택 가능하다. 자, 지분 참여 방식 도입을 위해 정비법을 개정 검토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예. 자, 그래서 공공관리자 방식의 고밀 재건축 구조가 뭐냐면, 소유자 등의 3분의 2 이상 동의가 있으면은 이제 공공관리자가 동의를 받게 되고 사업 관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분양주택 공급해서 실수요자 그리고 주거지원계층 공공임대에 저렴한 임대 지원을 해줄 수 있게끔 하는 거고, 숟가락 얹어서 요거를 갖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대신 소유자들이 얻을 수 있는 거는 브랜드를 사용하게 해주겠다. 야, 이거 아주 큰 혜택 주시네. 예? 시공 설계 시공자 브랜드가 다 하게끔 해주고, 우수 업체 선정 알아서 해서 설계 고급화하는 건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예? 대신 이거를 나눠 갖게 해줘야지. 거의 뭐 반협박 아닙니까? 이제 재개발 재건축 다 못하게 막아놓고 이걸 하게 하면은, 공공 참여하게 하면은 빨리 하게끔 해줄게. 뭐 층수도 제한 풀어줄게. 브랜드 사용하게 해줄게. 그냥 주택만 좀 내놔. 몇 개 좀 내놔 봐. 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야, 이거 진짜 창조 경제 아닙니까? 어마어마합니다. 예. 과연 이거를 허락해서 하는 사람들이 지금 당장 나올 수 있을까요? 나중에 모르겠습니다. 재건축을 계속 막아. 한 20년, 30년 동안 못하게 막아. 그러면은 우리 이렇게라도 하자 할 수는 있겠어. 근데 지금 당장 누가 하겠습니까? 딱 무슨 어디 아파트인데 절반 좀 안 되게 공공주택이야. 네. 야, 이건 어마어마합니다. 네. 더 얘기는 안 할게요. 이게 과연 먹힐지 모르겠습니다. 자, 용적률 300에서 500% 수준으로 완화하고 층수는 최대 50층까지 허용. 도시정비법을 개정한다고 합니다. 네, 공공참여 재건축일 경우에 50층까지 이제 가능한 거예요. 안 웃을 수가 없네. 자, 주거 공간을 최대로 확보하기 위해서 준주거 지역의 주거 비율 상한, 그리고 공원 설치 의무, 이거를 완화해 준다고 합니다. 재건축 시 세대당 원래 2제곱미터. 자, 대지, 공원 대신 임대주택으로 기부 체납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 강남이나 뭐 마용성 등지에 지금 재건축들 보게 되면은 이 공원 조경에 상당한 신경을 많이 씁니다. 기존 면적에서도 더 확대를 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고급 주택을 쓰려고. 자, 1대1 재건축이 점차 많아지는 추세로 갈 거다, 이런 얘기들이 많았는데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죠. 막고 있고. 자, 과연 공원 대신 임대주택을 고르는 사업장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네. 참, 진짜 말 그대로 닭장을 만들려고 작정을 한 거죠. 공원도 없고, 뭐, 홍콩 아파트 마냥 만들 요량인가 봅니다. 자, 서울의 용산은 이제 닭장, 임대주택의 메카, 베드타운, 이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비교표까지 이렇게 내세웠거든요. 공공성을 확보한다. 증가 용적률의 50에서 70%, 반에서 반 이상을 기부 체납으로 환수해 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적률 풀어주는 대신 이만큼 내가 가져갈게. 단순하게 보면 그거죠. 참 대단합니다. 깡패 아닙니까? 서울시가 주택 순중이라는 표현에 또 별표를 해놨어요. 순수하게 증가하는 양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사업하는 것보다 더 손해를 보지 않게끔 만들어주겠다라는 거예요. 너네가 기존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이익이다. 속도도 빨라지고, 순중, 분담금을 고려해서 세부 기준을 마련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순중 규모와 기부 체납률을 반비례로 적용. 그러니까 순중을 많이 한다고 해서 기부 체납을 많이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순중인 규모가 늘어날수록 기부 체납하는 비율이 이제 줄어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업할 만
하다. 이것을 좀 어필하고 싶었나 봐요. 자, 기존의 재건축 플러스 용적률 250에서 300% 상향될 때는 이제 50, 기부 체납 2분의 1 50% 정도, 일반 분양 50% 정도, 그리고 조합원 및 일반 분양 이제 500호 정도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공공 참여형으로 바뀌면은 이제 250이 300이 아니라 500으로 늘어나게 되면서 250%. 자, 조합원 일반 분양분은 이제 500호 가는 거고요. 근데 이제 일반 분양이 이제 250호가, 그러니까 200호가 늘어나고, 이제 기부 체납도 보면은 이제 임대 4분의 1, 분양 4분의 1 해가지고 이제 125, 125씩 해서 원래는 100호인데 250호가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00, 일반 분양분 200이 늘어나고, 그리고 여기서도 늘어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단순하게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라는 전략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까지 재건축을 막아왔던 이 행보와 정반대의 그 포지션을 지금 발표를 한 겁니다. 사실상 지금 이렇게 보면은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당초 이 재건축을 했을 때 600호가 나오고 뭐 일반 분양이 50호 정도밖에 안 나오는 게 이만큼 늘어날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고밀 재건축을 추진할 경우 단점이 없다. 일단은 관리는 맞겠지만 브랜드나 이런 것들도 민간 기업들이 이 시공에 참여할 수 있게 선택할 수 있게끔 이 선택지를 다 주기 때문에, 그냥 이 발표 계획만 보면은 와, 이제 재건축 많이 되겠는데,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 굉장히 좋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외에도 뭐 분담금이라던가 초과 이익 환수 제도 이런 것들 다 고려를 해야 합니다. 일단은 혜택이 많지 않으면 진행되기 어려운 그러한 계획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자본주의를 표방하는 국가에서 무슨 공공재건축, 공공재개발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조차 저는 이해할 수가 없고요. 공공이라는 글자가 들어가면 혜택을 주는 것조차도 사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사실 이 용적률을 상한하고 층수 제한을 푸는 것 자체가 이 정부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전체의 그 이익을 위해서 적절하게 풀어주고 막고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거 지금 공급 부족 사태에 빠졌다고 해서 지금 해당하는 아파트 몇 개 단지만 이 고밀도 재건축 풀려서 50층 규모로 아파트가 지어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거야말로 난개발입니다. 계획 없이 이 서울이라는 도시를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행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의 기대효과, 인허가 절차 지원. 그러니까 공공이라는 말이 들어가면은 다 뭐 빨리 해주고 풀어주고 한다는 얘기예요. 인허가 절차 지원, 용역업체 및 시공사 선정 지원, 그리고 투명한 사업관리, 사업자금 지원, 갈등을 줄이고 투명성 향상, 민간 브랜드 사용, 특화 설계, 시공 품질 관리, 주민 의견 적극 반영. 아니, 땅 주인이 지금 주민들이잖아요. 예? 참나, 중간에 껴들어가지고 이익 취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사실상. 서울에서 어떻게든 공급하기 위해서 지금 머리 쓰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기들이 생각해도 지금 정비사업 물량으로 뽑아내는 게 가장 빠르고 확실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7만 호를 여기서 뽑아내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 정비사업이라는 것은 결국 해당 땅을 가지고 있는, 지분을 갖고 있는 소유자들의 그 민심을 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설득하기 위한 제도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일단 속도로 얘기를 하고 있고, 분상제 포함이 안 되게끔 얘기해주고 있고, 층수 제한에서 자유롭게 고밀도 개발을 하게끔 보장해주는 것이고, 자, 지금 일반 재개발 재건축에 막고 있는 부분들을 다 풀어주겠다는 겁니다. 공공만 들어가면 너네 다 풀어줄게, 이 얘기를 아주 어렵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재개발 넘어가면 정비 예정 및 해제 구역에서의 공공재개발 활성화, 여기서 2만호, 아까 재건축 5만호입니다. 자, 이 7만호면은 어마어마한 수치예요. 서울에서 보면은 굉장히 이 갈증 해소가 될 수 있을 만한 물량입니다. 자, 그리고 재건축이면은
기존에 우리 70년대, 80년대 아파트들, 재건축 대상 아파트들 보면은 다 우수 지역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해당 지역이 사실 공공 재건축에 들어가게 된다면 굉장히 양질의 주택이 서울에 풀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두고 봐야겠죠. 지금의 혜택만으로는 확실히 진행되는 수량이 많아진다고 보기 어렵다. 초과이익 환수나 이런 부분들도 해결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 사실상 일반 재건축보다 더 큰 이득을 볼 수 있어야만 공공 재건축 재개발이 진행이 될 겁니다. 그냥 속도만 빨라지고 진행만 되게 해줄게 해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자, 주거환경 정비가 필요하지만 아직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 정비예정구역, 정비해제구역. 자, 정비예정구역 노려서 투자를 하라고 얘기를 많이 했었죠. 앞으로 이 예정구역들 중에서 지정될 수 있는 지역들이 굉장히 많아질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정비 해제 구역, 꺼진 불도 다시 봐야겠습니다. 지금 해제 구역 중에서 그러니까 머리를 굉장히 많이 쓴 거예요. 빨리 진행될 수 있는 시범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업장이 어딘가 하면 정비 예정 구역, 정비 해제 구역이거든요. 지금 진행 중인 지역들은 공공으로 재개발을 선택하는 지역이 많지 않을 겁니다. 서울의 외곽 지역이나 뭐 주요 지역이 아니면 모를까. 정비 예정 구역과 정비 해제 구역은 아주 목이 말라 있죠. 사업이 진행되는 것만 기다리고 있는 지역들이니까. 자, 그래서 아까 재건축도 지금 층수 제한을 무기로 삼았고, 지금 요거는 진행을 무기로 삼은 겁니다. 그래서 공공 재개발이 가능하도록 허용한다. 자, 지금 정비 해제 구역에 들고 있는 분들, 예정 구역 가지고 있는 분들, 굉장히 기대를 많이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계획입니다. 자, 뉴타운 등 정비 구역이 지정됐다가 이 뉴타운의 이 해제 구역들을 특히 노리면 좋겠다라고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정부에서 지금. 뉴타운 등 정비 구역이 지정되었다가 사업 지연으로 해제가 된 서울의 이 176개소가 후보 지역이라는 겁니다. 예. 그 중에 145개가 82%가 노원, 도봉, 강북 지역에 소재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노도강에 이 82%가 있다는 게 아니라 강북에 이 145개소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뭐 노원이 뭐 정비사업지가 많은 건 아니니까요. 자, 그래서 강북 지역이 많은데 어디예요? 일단 장유 뉴타운에도 해제된 데 많고 전농답심 뉴타운에도 해제된 지역들 있죠? 뭐 이런 지역들 우수 지역들로 봐야겠지. 청량리 중심 지역으로 이 정비 예정구역이나 해제구역 찾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용산, 예, 용산도 아주 좋은 소식이 발표될 수도 있겠죠. 이 예정구역 꽤 많으니까요. 자, SHLH가 참여하고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50%를 조합원 물량 제외한 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대신, 자, 여기서 나옵니다. 사업구역이 많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 자, 이 개발, 그러니까 해제구역이나 정비 예정구역들, 뭐 재개발 정비구역들 보게 되면은 이 지분 자체가 굉장히 작게 쪼개져 있는 지역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 조합원 물량 제외하고 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는 사업장이 그러면은 과연 많겠습니까? 50%를 임대주택으로 하면 추가 부담금을 많이 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종상향 2종에서 3종으로 그리고 용적률 상향, 분상제 제외 이런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물론 이 용적률이 핵심 키 같습니다. 이거를 상향하면서 물량을 최대한 많이 뽑아낼 수 있게끔 유도를 할 거고 그 과정에서 추가 분담금도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과연 우리가 두고 봐야겠죠. 얼마나 이 공공 정비 사업 물량을 풀기 위해서 어떤 혜택,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인가 이거를 우리가 봐야 될 것이고 이전에 우리가 재건축, 재개발을 진행한 것보다 더 큰 혜택이 있어야만 이게 활성화가 될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전에 계획된 공공택지 수도권 30만호 총 77만호 공공분양 중에 사전 청약 물량을 원래 9,000호에서 3만호 얘기했다가 지금 이제 6만호까지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21년 3만호, 22년 3만호 사전 청약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예전에 이명박 때를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때도 사전 청약했다가 몇 년이 걸린 줄 아십니까? 네, 정말 오래 걸렸습니다. 네, 대폭 확대,
해봤자 이건 공급 시그널일 뿐이지 실제로 공급되는 것은 지켜봐야 됩니다. 예. 자, 청약 시스템이 구축되는 21년 3분기, 그러니까 내년 3분기부터 사전 청약 접수가 시작이 된다. 그래서 실수요자 예측 가능성 제고. 그러니까 아까도 사전 청약 이명박 때 얘기했죠. 언제 입주할지 모른다. 그거를 좀 해결하고자 이 입주까지 3, 4년 소요되는 것을 예상해서 본청약 1, 2년 전에 일부 물량에 대해서 사전 청약을 진행하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맞추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신이 아닌 이상 어떻게 맞춥니까? 그래서 불규칙적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돼. 자, 그래서 청약 대기 수요를 늘리고 매매 수요도 완충시키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번 대책에 84 대책에 기존보다 늘어나는 공급 물량 13만 호는 50% 이상을 생애 최초 구입자, 무주택자, 그리고 청년과 신혼부부 등에게 공급할 예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급되는 양들은 대형 평수는 없겠죠. 거의 이제 소형, 중형 정도, 국민주택 이하의 그런 정도. 특히 소형 주택이 많아질 것이다. 청년이라는 말 들어가고 신혼부부 들어가면은 정말 소형 주택들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성원 덕분에 저의 신간 놀부의 부동산 DNA가 베스트셀러에 뽑혔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